핀란드 공부혁명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랑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이신 박재원 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소설로 풀어 쓴 핀란드식 5단계 공부개조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소개를 보도록 할게요. 박재원 소장님께서는 강남대치동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을 만나 강의와 상담을 해오신 자타공인 입시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공부법 전문가이시기도 해요. 공부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보다 과학적인 연구활동과 올바른 공부, 성공론의 확산을 위해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소장으로 강연, 집필,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공부개조 프로젝트를 게재하신 적도 있습니다. 핀란드 교실혁명을 비롯해서 공부가 즐거워지는 기적의 두뇌학습법,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잡아야 할 공부습관 시리즈, 가정이 대안이다 시리즈, 부모가 아는 만큼 좋아지는 공부 집중력, 그리고 신간인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박재현 소장님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신데 사실 임병희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소개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판타지 소설과 온라인 게임의 신화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선생님도 논문 쓰는 거 알죠? 우리 구봉중 친구들 도움으로 좋은 논문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할게요. 아리스리아 반자 세계를 구해라.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잡아야 할 공부습관 시리즈. 이거는 박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쓰셨네요. 천재를 뛰어넘는 연습벌레들, 하늘을 나는 꿈, 황금조기의 꿈, 누리의 답사일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 그리고 그림책들을 함께 집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할극까지는 아니라서 선생님 한 명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롤로그입니다. 한국의 공부 바이러스와 핀란드의 행복 바이러스. 내가 두뇌과학 학습법을 연구한 지 이미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나 공부법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나는 두뇌과학 학습법을 연구하며 이 학습법이 한국식 공부 바이러스를 치료할 유일한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는 두뇌가 하는 것이다. 공부를 지배하는 것은 엉덩이와 의지가 아니라 두뇌라는 말이다. 두뇌를 모르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상담을 통해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10,0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진 문제는 모두 비슷했다. 잘못된 학습법, 그것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다.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습법 책도 내고 인터넷 강의도 했으며 개별 상담도 정말 많이 했다. 하지만 성공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간절히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0년 동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화두는 그것이다.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내 화두의 해답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부법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 그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다. 학생이 감염되어 있고 부모가 감염되어 있으며 선생님도 감염되어 있다. 모두가 복균자이고 숙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단어장을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해도 공부를 못한다. 급기야 정신과를 찾고 우울증 약을 먹고 집중력 약을 먹고 만다. 그게 학생의 현실이다. 부모는 또 어떤가? 아이의 공부 때문에 싸움에 나선다.
부부가 싸우고 아이와 싸우고 좋은 학원,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해 싸운다. 선생님을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지 생각해 보기에 앞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 그 자체를 더 큰 문제로 삼는다. 정작 탓해야 할 것은 탓하지 않고 정작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 않고 그저 자신만을 탓하고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상담을 할 때 학생도 부모도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상담실을 벗어나면 또다시 바이러스에 몸을 맡기고 만다. 공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뿌리기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장시간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는 또 게임이나 핸드폰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기 싫은 공부를 강요당하니 공부에 대한 적극성을 잃고 소극적으로 그저 재미있는 인터넷 스타 강사의 화려한 개인기에 넋을 잃고 만다. 인터넷이나 유명 학원에서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며 받은 느낌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있다고 느꼈지만 없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는 것, 안다고 여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다 한국형 공부 바이러스, 한국식 공부법이 만든 사회현상이다.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외치지만 그것이 다 한국형 공부 바이러스, 한국식 공부법이 만든 사회현상이다. 모든 부분에서 최첨단을 외치지만 공부법은 아직 정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두고도 아직까지 공부는 엉덩이와 의지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포클레인을 옆에 두고 그 사용법을 몰라 삽질을 하는 것과 같다. 확실히 우리는 교육에서만큼은 6,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무한 경쟁과 교육 생산성이라는 논문은 우리 교육이 장시간 노동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극복했던 6, 70년대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핀란드와 우리 교육을 비교하면 이는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핀란드. 성적은 상위권, 효율성은 하위권. 핀란드. 나는 핀란드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2003년 피사에 의하면 평일 기준 우리 학생들의 전체 공부 시간은 8시간 55분이다.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핀란드는 4시간 22분, 일본은 6시간 22분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2배나 더 오랜 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은 비슷하다는 말이다. 왜 핀란드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의 반만 공부하고 비슷한 성적을 내는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 선생님은 매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왜 핀란드의 학생과 부모와 선생님은 행복할까? 그건 핀란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공부를 즐기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공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 핀란드에서는 다니는 학원으로, 사는 동네로, 부모의 수입으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 고액 과외, 스타 강사, 대형 학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도, 부모가 미안해하지도, 학생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한다.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수준별 수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가시키고 만다. 핀란드 학생을 보고 얻은 결론은 단 하나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다.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회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존 게임을 시키고 있다. 나는 핀란드의 학습법이 내가 지금껏 연구했던 두뇌과학 학습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적인 두뇌 기반 학습의 원리를 알기 전까지
핀란드의 놀라운 교육적 성공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정답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역시 그것이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핀란드에서 공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핀란드처럼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해답은 두뇌 과학에 있었던 것이다. 그 두뇌 과학 학습법을 적용해서 핀란드의 학생들은 행복해졌다.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공부는 원래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살 빼는 약에 현혹되듯 학습법 분야에서도 대중요법이 인기를 끈다. 기숙학원이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약이 그렇다. 개인의 동경 심리를 자극하는 공부 성공 수기들도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만을 위한 처방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그곳에 있지 않다. 성공하는 공부를 만드는 5가지 힘. 이 책을 소설 형식으로 구성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다. 핀란드에서 공부할 수 없다면 핀란드처럼 공부하자는 것이다. 이 책에는 천재가 없다. 영웅도 없다.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가 두뇌과학 학습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마음에 대한 내용이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다. 먼저 공부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두 번째 장은 어떻게 공부를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그리고 네 번째 장이 기억이다. 외우고 또 외우는 공부법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지 알려준다. 각 소제목에 있는 경험담은 선배들의 생생한 공부 체험기다. 때로는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식 공부에서 벗어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의 글은 내게 보낸 한 학생의 편지다. 친구는 고맙다며 자신의 성공 비결을 편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 학생의 공부법은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닮았다.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 편지를 통해 대신하고자 한다. 올해 재수생입니다. 일단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부터. 올해 수능 대박 났습니다. 언수에 300에 원점수 총점 489 정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작년 제 점수가 422점 정도였거든요. 재수를 처음 결심했을 때 우연찮게 선생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죠. 공부 시간은 많으나 효율성이 극악인 공부. 이해 없이 암기만으로 수업 없이 자습만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나. 이런 저에게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가히 혁명이라고나 할까요? 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실천했습니다. 기억을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짜증내면서 하던 수학이 수수께끼 게임으로, 외계어 같던 영어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흥미가 붙으니 일사천리더군요. 재수하면서 수업 시간에 단 1시간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업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수업이 굉장히 흥미로워졌거든요. 그리고 예습 복습만 죽어라 했습니다. 많이 배우려 하지 않고 공부한 거나 까먹지 말자. 이게 제 철칙이 되었죠. 생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 일기를 쓰고 시간 계획을 철저히 하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는 일기를 따로 씀으로써 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암기법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니 수학 문제를 거의 외우게 되더군요.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1분 안에 풀 수 있게 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또 모든 공부는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하는가를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고 과정이 익숙해질 무렵 점수가 거의 50점 뛰더군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평가원은 정말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평가원 문제만 보면서 사고 과정을 연습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씀, 슬럼프 극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준히만 가면 성공한다는 말을 직접 느꼈습니다. 요즘 재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전 선생님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선생님이 태어나서 부모님 다음으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제 생활에 녹아들어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쉽지만 전 서울대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워낙 안 좋아서요. 하지만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패인 인생 갱생시켜 주시고 좌절 인생 환희로 바꿔주시는 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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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표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제1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책장을 덮어라. 부제가 마음력 과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부지옥, 공부천국, 나래, 바이러스를 묻다, 한국형 공부 바이러스, 엄마, 학교, 학원의 악순환, 당신의 공부를 병들게 하는 고정관념, 길들이기, 원수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소제목 중에 공감이 되는 내용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귀에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서로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볼게요. 제2장 시작이 창대하며 끝은 미약하리라. 두 번째 장의 부제는 실천력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스텝 1은 사랑. 그럼 스텝 2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마음 따로 몸 따로. 초콜릿 볶음과 요요 현상. 뻘퀸의 비밀. 딱사밀의 시간표. 변명도 습관이다. 적응.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3장 천재를 따라하는 건 미친 짓이다. 집중력 강화 프로젝트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달걀 한 판. 아, 뻘퀸을 어찌하오리까. 가랑이 찢어진 뱁새. 오버하면 피똥 싼다. 공부혈전. 집중의 진실. 한국식 집중력 대 핀란드식 집중력. 제목들이 보니까 좀 패러디한 것들도 많아서 더 재미있네요. 제4장 두뇌가 기억하지 않는 공부는 쓰레기일 뿐이다. 기억력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맨만 도는 기억. 꼴찌나래. 까먹기 그 불변의 법칙. 이해하면 기억하고 암기하면 까먹는다. 산삼 먹고 설사하기. 두뇌의 기억 시스템. 매비와 하루살이. 마지막 장이네요. 제5장 써먹지 못할 공부 하지 마라. 득점력 강화 프로젝트. 아는 건데 그 공허함이란. 이론의 황제에서 실전의 황제로. 절세 비급은 없다. 또다시 얻어 터진 무술가. 틀린 문제 다시 보기. 그곳에 해답이 있다. 실전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학습법 삼천지교.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우리가 행복한 공부, 우리가 성공할 공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 한 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